지난 이제 4월 11일입니다. 총선 바로 다음 날 대통령실이 여당의 참패에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뭐 짧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입장인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를 이제 국민들에게 내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뭐 형식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좀 나오는데 이거 좀 크게 보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생 더 세심히 살필 것. 윤 대통령 오늘 총선 입장 밝힌다라고 해서요. 형식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입니다. 국무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그 국무위원들, 뭐 장관들 다 모아놓고 국정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는 그 회의실에서 모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서 준비된 원고를 읽는 형식이고요. 그 원고를 읽을 때 방송사 카메라가 그 장면을 국민들에게 생중계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3대 개혁 추진과 의대 정원 확대, 건전재정 기조 및 경제 외교 등 국정 운영의 틀은 유지하되 민생의 어려움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대 개혁 등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사안에 집중하느라 서민과 자영업자의 아픔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라고 중앙일보가 취재 내용을 기사로 밝혔네요. 그리고 한때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과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대체키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중앙일보의 이제 보도인데요. 이 형식에 대한 항상 어떤 대통령의 발언은 내용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형식 자체도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여권 내부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라는 그 형식 자체에 대해서요. 여권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국민에겐 여전히 권위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멘트를 한 게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정동력 잃은 윤 대통령 소통, 협치, 기조전환 요구 부응할까라고 했는데요. 관건은 국정 기조 전환과 협치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는지다. 오늘 내용이 거대 야당과의 협조 없이 임기 내 국정과제 달성이 요원하다는 점에서 그렇죠. 더욱 요원해졌죠. 야당과의 소통 확대와 협치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경향신문은 전망했습니다. 다만 취임 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야당 대표와의 회동은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기존에 나온 입장은 야당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여당 대표다라는 입장이죠. 대통령이 아니다. 글쎄요, 이 공감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표를 만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죠.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이제 안 만나서는 더 이상 뭐 국정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전망이 여당에서도 팽배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과연 윤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뭐 야당 대표 만나겠습니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지도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 경향신문은 일단은 야당 대표의 회동은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네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제가 형식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총선 직전에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고요. 물론 이때도 불통에 대한 비판은 여야를 막론하고 있었습니다. 50분 넘게 준비된 원고만 읽었고 기자들은 그 자리에 참석할 수조차 없었다는 게 지적이 나왔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기자회견이 있을 수 있고요. 대국민 담화가 있겠고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자회견은 말 그대로 기자들을 앉혀놓고 대통령이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는 것이죠. 물론 기존의 질문을 미리 취합했느냐, 기자들의 순서를 정했느냐 등등의 잡음도 있었습니다만
비교적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가장 적극적인 소통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뭐 기자들과 사전 조율을 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지만 그래도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뭐 부가적으로 윤 대통령이 해왔던 도어 스태핑,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자들과 자연스럽게 오늘 뭐 어떤 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 거 중단됐죠. 그리고 또 약간 변형된 형식이 뭐 신년 대담, 특정 언론사와만 질의응답을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사전에 조율됐냐 안 됐냐의 그런 문제도 있고요. 즉석에서 질문을 정말 받았다, 안 받는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KBS와의 신년 대담, 디올백 관련 입장이 나왔지만 앵커가 조그만 가방이라는 식으로 표현했던 그 신년 대담이 지난 1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국민 담화 형식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난 총선 직전에 있었던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했을 때는 기자들이 배석하지 자리에 없었지만 대국민 담화도 기자들을 앉혀놓고 단상에 서서 담화를 하고 끝나고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는 형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국민 담화 때 그런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죠. 이번에 최근에는. 그리고 국무회의 모두 발언 이제 오늘 곧 있을 것인데 참모들, 장관들 앞에서 회의를 시작하면서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것. 당연히 기자들의 질문은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과연 소통이라는 것이 어떤 형식에 부합하는 것인가? 어떤 형식이 소통에 부합하는 것인가는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댓글로 지종근님 불편한 건 무조건 다 피한다. 그리고 불신 대통, 그리고 기자회견 오늘도 안 한대요. 굿럭님 말씀하셨고요. 지종근님 소통이란 말 뜻이 뭐야? 자기 생각을 단방향으로 전달하는 건 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소통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셨고요. 체리핑크님 아는 게 없으니 불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또 해주셨고요. KMM님 박장범 앵커 언론의 비굴한 자세의 모델이다라고 비판해 주셨는데 그 지난 1월에 신년 기자회견 KBS와 단독으로 했던 기자회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난번 문제가 됐던 그 50분간 11,385자만 읽었다는 그 총선 직전에 의대 정원 증원 문제 관련 대국민 담화 때도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대국민 담화가 4월 1일에 있었는데 그 다음 날에 중앙일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총선을 9일 앞둔 시점이라 대국민 담화 대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윤 대통령 입장을 로우키로 알리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중앙일보가 취재한 겁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 볼게요. 자,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거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대통령 참모 사이에서 이 기사가 진실이라면 4월 1일 대국민 담화 직전에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통령과 어떤 논의를 했느냐. 대국민 담화는 총선 앞둔 시점에 너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 좀 부담스러우니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으로 로우키로 대응하자, 낮은 키로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자, 그럼 오늘 곧 있을 대국민 담화는 뭡니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뭡니까? 이 소통 방식은 뭡니까? 로우키라는 거죠. 덜 적극적이라는 거죠. 덜 수위를 낮춘 거죠. 그러니까 수위를. 그런데 총선 참패 후에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 야당과의 협치 발언이 나올지, 이재명 대표 만나겠다 이런 발언 나올지, 의대 개혁 관련해서는 어떻게 나올지,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에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가 어느 때보다 큰데 관심이 국민들에게. 그런데 이번에는 정작 로우키인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을 취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시 4월 1일 대국민 담화 이후에 있었던 동아일보의 지적입니다. 그 대국민 담화 역시 기자들을 앉혀놓지 않고 기자들의 추가 질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50분 동안 연설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메시지보다 소통의 방식에 따른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라는 그게 나왔고요. 이미 윤 대통령이 취임 후에 공식 기자회견한 건 한 차례뿐이다. 현 정부 출범 후에 상징과도 같은 도어 스태핑 2022년 7월부터 중단됐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 입장 발표는 KBS 앵커와의 신년 대담 형식을 취했고 기자회견은 도어 스태핑 중단 이후에 없고 그 빈자리를 일부 외신과의 단독 인터뷰, 국무회의, 대국민 민생 토론회로 채우고 있다라고 동아일보가 4월 2일 그러니까 4월 1일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한 대국민 담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 이렇게 지적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그 방식 외신 인터뷰, 국무회의 모두 발언, 대국민 민생 토론회 그 중에 하나 선택지에서 또 선택한 겁니다. 4월 10일 총선 패배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습니다만 뭐 대국민 담화, 신년 대담 다 불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의 부재에 따른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도 국민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 그 총선이 끝나고 그 총선 패배 직후에 입장 발표 대통령 비서실장 통해서 50자 정도 내놨고요.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대통령 목소리가 직접 나오는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객관식 선택지 외신 인터뷰, 국무회의, 대국민 민생 토론회 이 중 3개 중에 하나 또 택했다. 이런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는 겁니다. 대국민 목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형식에서부터 이미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 오전 10시에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무슨 말을 내놓든 글쎄요. 정말 100점 평가를 받겠다라고 정말 밤새 준비를 정말 허심탄회하게 잘했다 한들 형식에서 이미 편한 3가지 객관식 선택지에서 이미 보아왔던 3가지 형식에서 또 고르니 한 20점은 깎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80점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참 형식에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도 듭니다.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기왕 소통하겠다는 것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또 관련해서 또 하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정 기능을 강화한 수석 비서관실을 새로 만들고 회칼 테러 발언이 있었던 그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있었던 시민사회 수석실을 폐지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요. 2022년 5월에요. 대통령 취임 직후에 민정수석실을 윤 대통령은 폐지했어요. 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걸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이래서 그런 거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 없앤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2020년 5월에. 그런데 스멀스멀 2년이 지난 지금 민정수석실 기능을 하는 수석실을 뭐 하나를 만들겠다는 말이 언론 보도를 통해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에서는 민정수석실 되살리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고요.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심을 청취하는 예전 민정수석실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조언을 많이 듣고 있다라는 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총선 참패 후에 민심을 청취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예전 민정수석실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조언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딱 드는 생각. 조직이 없어서 못 들었냐? 민정수석실이 없어서 못 들었냐? 라는 지적이 제 의견이 아니라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댓글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댓글이 뭐 올바른 여론이라는 거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직이 없어서 민심 못 듣냐? 마음이 없어서 안 듣지. 민정수석 그렇게 필요 없다고 전 정권 욕하더니 지금 대통령 그럴 줄 알았다. 민심은 천심인데 천심은 안 듣고 천공만 듣는 대통령실.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아일보 사설 보겠습니다. 민심 살핀다면서 시민사회수석 폐지하고 법률수석 검토. 물론 이 법률수석이라는 명칭은 아직 뭐 가칭이고 뭐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 가칭입니다. 법률수석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수석실 회칼 테러 논란이 있었던 발언 논란이 있었던 황상무 수석이 있었죠. 시민사회수석실 폐지하는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그러니까 계속 검토해요. 뭐 대통령실 일부 관계자들이 여론을 떠보려고 스멀스멀 기자들에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하고 있답니다.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권력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는 사실상 민정수석 부활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정수석을 폐지하게 된 이유를 벌써 다 잊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요?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어떤 사정기관을 꽉 잡고 검찰, 경찰, 수사를 사실상 통제하는 기구였다라는 지적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지난 2022년 5월에 그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없애는 게 맞다라고 해서 없앴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민심을 살피겠다라면서 결국에는 법률수석이라는 가칭이 붙을 정도의 기능을 하는 수석실을 새로 만들겠다? 글쎄요. 소통이라는 단어의 뜻을 새삼 찾아봤습니다.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지금 대통령실이 국민과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는지, 야당과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는지, 또는 여당과도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는지, 또는 더 나아가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내에 있는 참모들이 서로 뜻이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는지를 살필 때라고 생각합니다.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어야 하는데 글쎄요. 대통령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진 것을 보면 제대로 된 민심을 듣고 있느냐, 혹시 주변에 쓴소리를 할 사람을 못 찾고 계속 대통령실 주변에서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걱정 어린 시선이 상당히 많죠. 얼마 전에 그 이른바 대파 한 단에 875원 논란도 그 단면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실이 벌거벗은 임금님 이런 야당이나 일부 언론의 표현에 굉장히 불쾌했다는 전언도 들리고 있는데 그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대통령 주변에서 제대로 된 직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에 대한 대응으로 대통령실은 오히려 법률수석 가칭, 그러니까 민정수석 기능을 하는 어떤 수석실을 또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또 잘못 가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가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그런데 아까 4월 11일 날 아주 원론적으로 50여자 정도 나온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나온 이 발언,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요 정도 수준에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정말 만날 수도 있다, 필요하면 등등의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의 의지가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